삶의 지혜와 깊이를 가진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마음 저미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족 안에 숨겨진 비밀과 오해, 그리고 뜨거운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오해와 갈등, 때로는 말 못할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휘몰아쳐 마음 한구석이 늘 답답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특히 자식과 부부, 고부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열정적인 사랑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신과 미움의 감정 또한 마주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70대 노모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녀의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그 가정에 드리워진 오래된 그림자에 대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잃어버린 아이의 슬픔 속에서 어떻게 헤매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 뒤에 감춰진 그에게 유산과 며느리의 복잡한 마음, 가족 간의 갈등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 혹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깊은 공감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포용,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올해로 70세가 된 저는 평생을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을 보살피는 데 바쳐왔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큰 보람은 성장한 두 아들이 각자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지요. 특히 큰아들 민준이와 저희 며느리 지혜는 제가 유독 아끼고 사랑하던 한 쌍이었습니다. 지혜는 참하고 싹싹한 성품으로 언제나 저를 살갑게 챙겼고 민준이에게도 더없이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저는 늘 복덩이 며느리를 얻었다며 자랑하고 다녔고 그런 자랑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지인들은 모두 지혜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결혼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온 가족은 기쁨에 겨워 환호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는 매일같이 아이용품을 고르고 태교 음악을 들려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릴 듯 설렘 가득한 시간을 보냈죠. 저 또한 할머니가 될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임신 7개월, 만삭에 가까워 오던 어느 날 지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온 가족을 짓눌렀고 그 중에서도 아이를 잃은 슬픔은 지혜에게 헤어나오기 힘든 어둠을 안겨주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저 또한 어머니로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져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따스하고 명랑했던 지혜는 온데간데 없고 늘 그림자처럼 침울해하며 삶의 의욕을 잃은 듯한 모습에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곁을 묵묵히 지키는 수밖에 없었지요. 민준이 또한 아내의 아픔에 함께 힘들어하며 헌신적으로 보살폈지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역시 지혜의 몫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잔인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지혜는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의 한결같은 사랑과 저와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지혜의 웃음 속에서 무언가 텅 빈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전의 순수하고 환한 웃음과는 다른 마치 억지로 지어내는 가면 같은 웃음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비보가 저희 가족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 즉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작은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검소하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재산을 모으셨으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었지요.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막대한 액수에 온 가족은 술렁이었습니다. 특히 민준이와 작은아들 부부는 재산 분할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가족의 얼굴에 들이우는 것을 보며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으로 제게 재산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제 두 아들에게 각각 4분의 1씩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유언장에는 특별한 내용이 한 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 따로 마련한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며느리 지의 이름이 명시된 신탁 계좌였습니다. 그 계좌에는 어머니가 평생 모아오신 상당한 금액의 비상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는 김지의 며느리에게 전달하여 그녀가 잃은 아이를 위로하고 새 삶을 계획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더군요.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따로 유산을 남기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유언에 담긴 잃어버린 아이라는 표현은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지혜가 아이를 유산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유산 중 특정 금액을 며느리에게만 따로 신탁 계좌로 남길 정도로 그것도 잃어버린 아이라는 명확한 명분과 함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에 저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위로를 넘어선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 지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착하고 싹싹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지혜의 눈빛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들을 읽어내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아픔은 없는지, 아니면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잃어버린 아이라는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알 수 없는 직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언이 단순한 위로의 의미만을 담고 있을 리 없다는 어딘가 깊은 사연이 얽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만 같았습니다. 지혜에게 유산이 남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가족들 사이에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특히 작은아들 부부는 어째서 남의 집, 딸인 며느리에게만 따로 재산이 가는 것이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준이와 작은아들 사이에도 오랜 형제애의 균열이 생겼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에는 점차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덤덤히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슬픔 너머의 미묘한 감정을 보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당혹스러운 동시에 체념한 듯한, 그리고 또 미안해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자주 찾아뵙고 병간호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고부 사이에 깊어진 정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이토록 특별한 유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교감이 오고 간 것일까요? 그 유산에 얽힌 잃어버린 아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알 수 없는 궁금증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희 가정에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70년 인생을 살아온 제 예감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뒤에는 분명 감춰진 이야기, 어쩌면 모두를 놀라게 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며느리 지혜에게 남겨진 그에게 유산, 그리고 유언장에 쓰인 잃어버린 아이라는 충격적인 문구. 이 모든 것이 한 노모의 마음에 깊은 의문과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이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가족 간의 오해와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갈등과 열정, 그리고 진정한 사랑, 포용, 이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실마리를 찾아내고 또 어떤 새로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슴 저미는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공감이 이 이야기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제 마음속 의문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수록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평범한 고부 사이에 깊어진 정이라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어머니의 뜻밖의 유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문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강직하고 현명하셨던 어머니께서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서 며느리에게 그런 막대한 금액을 따로 남기셨을 리 없다는 강한 예감. 그 예감은 저를 진실의 늪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희 가정에 어떤 폭풍이 불어 닥칠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때로는 감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때로는 감춰진 진실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긴 세월을 통해 깨달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신과 오해의 덩어리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유산 상속 절차가 시작되면서 가족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 민호와 그의 아내 보람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며느리 지혜에게 날 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뭘 아셨기에 며느리한테만 따로 그런 큰 돈을 남기신 거예요? 형님, 솔직히 저희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정이 깊었다 한들 시어머니가 친딸도 아니고 며느리한테만 그렇게 이례적으로 재산을 주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보람이의 목소리는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굳어가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미움과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혜를 감쌌지만 민준이조차도 어머니의 유언에 대해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미묘한 불신은 결국 민준이와 지혜 부부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들려오던 두 사람의 낮은 말소리, 이어진 침묵은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혜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침착해 보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뿐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변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혜의 그런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그저 남의 돈이라 생각하고 이 모든 비난에 대해 미안해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혹시 정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깊은 체념과 두려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저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저의 직감은 점점 더 강렬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적힌 잃어버린 아이라는 문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저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문득 2년 전 지혜의 유산 당시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당시 지혜는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한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아내를 걱정하며 늘 병원에 상주했고
저는 가끔 병문안을 가거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문득 지혜가 사고 후 입원했던 병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늘 집에서 가까운 동네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곳 의사 선생님도 좋으셔서 저희 가족들도 다 그 병원에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에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큰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곳에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워낙 경황이 없었고 큰 병원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치료 기록을 동네 산부인과로 옮겨오지 않고 굳이 그 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던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기록을 옮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굳이 먼 곳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오래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지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그때 유산하고 나서 입원했던 병원, 혹시 그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거 아직 가지고 있니? 혹시 모르니?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해두면 좋을 것 같구나. 어미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챙겨주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단다. 제 질문에 지혜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저는 며느리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준 씨가 다 잘 챙겨뒀을 거예요. 제가 따로 확인해 볼게요. 지혜는 대답 후에도 내내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숟가락으로 음식을 뒤적이는 손길, 잦은 눈빛에 회피해서 저는 그녀의 초조함을 읽어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미묘한 반응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포용해야 마땅할 사이에서 불신과 의심이 싹튼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희 가족의 평화는 영원히 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작은 상자 하나를 늘 침대 머리맡에 두셨는데 그 안에는 주로 오래된 빛바랜 사진이나 의미 있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제가 찾고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열정이 그 어떤 망설임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빛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저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손수 쓰셨던 작은 다이어리였습니다. 평소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당신의 내밀한 감정들을 자식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이기에 제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 안에 제가 찾고 있는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강렬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이어리 곳곳에는 평범한 일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특정 시기의 페이지들은 유난히 찢겨 있거나 물방울이 떨어진 듯 얼룩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들은 공교롭게도 지혜가 유산하기 전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찢겨나간 페이지들 사이로 불안하게 남아있는 글씨들이 저의 심장을 더욱 죄어왔습니다. 저는 다이어리에 남아있는 부분을 천천히 한 글자씩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혜 댁, 요새 안색이 영 좋지 못하더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늦게까지 울고불고. 자꾸 저렇게 마음 약하게 굴면 큰일인데. 마음이 참 아프다. 민준이와 지혜 댁 둘이 상의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날마다 속상한 일만 생기는구나. 집안의 불화는 언제쯤 가라앉을까? 그리고 마침내 저는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던 그 문구는 저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저의 가슴 한쪽에 자리했던 모든 의문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기를 잃었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혹시 이게 다 지혜 댁의 선택이었던 것은 아닐까? 너무도 큰 고통과 선택 속에서 괴로워하는 지혜 댁을 보며 나 또한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모든 비밀을 내가 덮어두는 것이 지혜 댁을 위하는 길일까? 아니면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녀와 가족을 위한 길일까? 부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잃어버린 아이. 부디 아픔 없는 곳에서 행복하기를. 저는 다이어리를 쥔 손이 너무 떨려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잃었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이 문구는 단순히 아이를 유산했다는 사실을 넘어 다른 의미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다 지혜 댁의 선택이었던 것은 아닐까? 이 글귀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지혜가 유산한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어떤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암시.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왜 그 진실을 저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숨기셨을까요? 그리고 지혜는 대체 어떤 감당하기 힘든 선택을 했다는 것일까요? 불현듯 저는 지혜가 유산 후 입원했던 병원 기록과 어머니의 다이어리 내용이 서로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겠다는 섬뜩한 직감을 했습니다. 다이어리에 특정 병원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어머니께서 지혜에게 심적으로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곳곳에 쓰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에 남다른 어쩌면 저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비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미움과 불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저의 마음을 온통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이 해소되어야만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와 이해 그리고 비로소 용서가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갈등과 오해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포용의 가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다이어리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문구는 저의 모든 생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지혜 댁의 선택이었던 것은 아닐까? 이 글귀는 제 며느리가 그저 아이를 유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스러운 선택을 통해 아이를 잃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평생을 강직하고 도덕적인 분으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어째서 이 모든 진실을 덮어두고 며느리에게 그렇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숨겨진 진실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불씨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파멸을 막기 위해 그리고 제 마음속에 피어난 지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열정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작정 지혜나 민준이에게 물어보는 것은 자칫 그들의 깊은 상처를 헤집어 더 큰 오해와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어머니의 다이어리에서 언급된 지혜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혜가 유산 후 입원했던 종합병원과 이 비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부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파악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 정기검진을 핑계 삼아 지혜가 입원했던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제 오랜 지인인 김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김 간호사와 잠시 담소를 나누던 중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조심스럽게 지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간호사, 혹시 2년 전쯤 우리 며느리 김지혜 씨가 여기서 유산 때문에 입원했던 걸 기억하니? 워낙 급하게 실려와서 혹시 기억나는 것이라도 있으면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김지혜 환자분요? 제가 정확히 담당했던 건 아니지만 이름은 기억해요. 그때 좀 병원 안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환자분 가족분들과 의료진 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고 뭔가 복잡한 상황이었던 걸로 알아요. 저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의견 충돌이라니? 어떤 부분에서 말이야? 자세히 말해줄 수 없을까? 김 간호사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제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와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아이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계속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살려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보호자분, 그러니까 남편분은 계속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이대로 계속 가는 건 산모에게도 무리가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치료 방향이 잡혔다가 갑자기 환자분이 결정을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산모의 상태도 좋지 않아서 의료진이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결국 환자분 본인의 동의하에 그러더니 결국 비극적인 선택이 그리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 때문에 한동안 힘들어 하셨죠.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과 흐린 말 사이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모든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아이를 유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지키려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남편인 민준이와의 의견 충돌 끝에 결국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다이어리에 쓰여 있던 민준이와 지혜 댁 둘이 상의해서 좋은 결정 내리길 바랄 뿐이다. 라는 문구와 지혜 댁의 선택이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글귀가 이제야 비로소 명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지혜가 병원에서 치료 기록을 숨기려고 했던 이유도 어머니가 그토록 막대한 유산을 그녀에게 남기며 잃어버린 아이를 위로하라고 하신 이유도 모두 이 비극적인 선택과 그로 인한 지혜의 깊은 아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넘어 마치 얼음장 같은 물속에 빠진 듯한 충격과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한없는 연민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뒤에 감춰진 것은 단순히 사고의 아픔이 아닌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아이를 선택적으로 포기했다는 사실. 그 충격적인 진실은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혜를 짓눌러 왔을 깊은 슬픔과 침울함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내적 갈등과 죄책감은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웠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감당해야 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남편인 민준이와 어떤 이유로 의견 충돌을 겪었을까요? 왜 지혜는 아이를 살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불신과 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깊은 연민과 안쓰러움, 그리고 그동안 그녀를 의심했던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저는 지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녀를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민준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생각하는 게 있단다. 2년 전 지혜가 아이를 유산했던 일 말이다. 엄마는 그때 그저 단순한 사고라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뭔가 다른 사연이 있었던 건 아니니? 그때 지혜가 입원했던 병원 김 간호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너희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구나. 지혜는 아이를 살리고 싶어 했는데 내가 다른 결정을 내리자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솔직하게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질린 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금세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입술을 깨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마치 죄를 고백하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리고 미련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혜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이는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유산 사고 당시 지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무리 때문에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지혜의 건강이 계속 악화될 경우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설령 아이를 낳더라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관적인 진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사랑하는 지혜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고심 끝에 결국 지혜에게 아이를 포기하자고 간절하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아이를 지키려 했던 지혜도 민준이의 눈물, 어린 간절한 설득과 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해 결국 비극적인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들었던 지혜에게 그 결정이 얼마나 가혹했을지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준이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아들이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과 후회.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잃는다는 것, 그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닌 선택에 의해 잃는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이었으며 그 선택을 강요당해야 했던 며느리의 아픔은 제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께서 왜 그 모든 진실을 덮어두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이 두 사람의 부서진 삶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고 오직 고통받는 지혜를 위로하고 그들의 사랑을 포용하고자 그 막대한 유산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품었던 며느리에 대한 모든 불신과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깊은 연민과 무한한 포용의 마음만이 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었으나 그만큼 아픔도 깊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며느리 지혜에게 얽힌 잃어버린 아이의 진실이 마침내 한꺼풀 벗겨졌습니다. 단순한 유산이 아닌 아들과 며느리의 고통스러운 선택이 그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로 뒤섞였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겪었던 비극적인 아픔과 죄책감.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포용하며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과연 저희 가족은 이 잔인한 진실을 통해 다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비밀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 어떤 새로운 갈등과 궁극적인 화해가 찾아올지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편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이야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민준이의 고백은 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과 후회. 이 모든 것이 마치 저의 몫인 양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잃는다는 것, 그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닌 선택에 의해 잃는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이었으며 그 가혹한 선택을 강요당해야 했던 며느리의 아픔은 제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몸속 모든 세포가 격렬하게 아우성쳤습니다. 아이의 작은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이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께서 왜 그 모든 진실을 덮어두셨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지혜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이 부서진 두 사람의 삶을 그저 묵묵히 지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고 다만 고통받는 지혜를 위로하고 그들의 사랑을 포용하고자 당신의 마지막 재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품었던 며느리에 대한 모든 불신과 미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원망마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깊은 연민과 무한한 포용의 마음만이 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고 아름다웠으나 그만큼 아픔도 깊었던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붙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의 다이어리에 쓰여 있던 글귀들이 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내가 덮어두는 것이 지혜 댁을 위하는 길일까? 아니면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녀와 가족을 위한 길일까? 어머니의 마지막 고민은 저에게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이 진실을 영원히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지혜와 민준이를 위한 길일까? 아니면 모든 가족이 이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 안에서 용서와 이해를 찾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화해를 위한 길일까? 저는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밤이었지만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저의 직감은 이 비밀이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며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가족의 마음속에 불신과 미움을 쌓이게 할 뿐이라는 것을 저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이들이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보람이 그리고 민준이와 지혜, 온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민호와 보람이는 여전히 유산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먼저 어머니의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혜의 선택에 대해 고뇌하며 남기신 그 글귀였습니다. 민호와 보람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이와 지혜의 아픈 사연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고 지혜는 제 말을 듣는 내내 핏기 없는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혜가 아이를 잃은 건 단순히 사고가 아니었다. 민준이가 지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 그 아픈 선택을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돌리지 않고 다만 지혜를 위로하고자 마지막 유산을 남기신 것이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저의 진심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침묵 속에서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은 민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지혜 형수가 아이를 포기했다는 말이야? 형수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형은 대체 형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의 격앙된 반응에 보람이도 충격과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울먹이며 형제들에게 자신의 아픈 선택을 변명하려 했지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로웠던 거실은 거친 감정들이 뒤섞이는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형님이 저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요.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보람이의 외침에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해일 수 없는 증거들을 나는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선택을 누구보다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민준이와 지혜 너희들의 형수였다.
그 순간 지혜가 흐느낌을 멈추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보람이를 바라보며 지혜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람아, 내가 죽으려고 했어. 아이를 지키려 했는데 내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고, 민준 씨는 나를 살리려고. 그때 나는 정말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 아이도 나도. 지혜의 비통한 고백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절망감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보람이는 그제야 지혜의 얼굴에 드리워진 오랜 그림자의 의미를 이해한 듯 울음을 터뜨리며 지혜에게 다가가 끌어안았습니다. 민호 또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형과 형수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 앞에 자신의 유치한 욕심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움과 불신, 오해로 가득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호와 보람이는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민준이와 지혜는 자신들의 아픈 진실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에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깊은 아픔과 함께 새로운 이해와 용서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자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깊은 지혜와 포용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오해를 베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혜와 민준이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보듬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호와 보람이 역시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아이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아이가 남긴 아픔과 진실은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사랑과 포용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예전처럼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 어떤 갈등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며느리가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은 결국 가족들을 더 깊은 곳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미움과 불신이 가족 관계를 흔들고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궁극적으로 포용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정과 사랑이 깊을수록 아픔 또한 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혹시 모를 갈등이나 숨겨진 아픔이 있다면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사랑과 포용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함과 따뜻함, 그리고 치유의 힘을 다시금 전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은 통찰과 공감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이 모든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편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 오디오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